네, 반갑습니다. 돈 되는 주식TV입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삼성 M&A 재판,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20배 더 오를 CES 대장주, 이 주식 1월에 무섭게 오릅니다라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 그만큼 영상 내용도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로 가득가득 채웠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종목명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이죠.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대형 M&A 나선다라는 소식을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이 사실 대형 M&A를 크게 많이 진행하진 않아요. 근데 비교적 현재 투자는 사실 활발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이 가장 큰 형님이 딱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 좀 그거에 결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추격을 뿌리치고 혁신을 자신하겠다. 중국은 혁신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중앙 집권 체제 국가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의 반대급부로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진출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빠르게 그런 산업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것저것 안 가리고 성장에 더 집중하는 그런 어떤 국가의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첨단 산업에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 결국 또 양산으로 나중에 찍어낼 때 중국의 파워는 어마무시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중인 부사장이 이번에 CES 2024 세계 최대의 가전 행사가 열릴 때 여기서 기자 간담회에서 M&A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눈에 띄는 M&A는 거의 뭐 10년에 한 번 정도밖에 하지 않지만 3년간 260여 개의 회사의 투자를 조용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현재 금리 뭐 인상, 고금리 시대, 고물가 시대 뭐 이러면서 많은 여러분들 뭐 개인 투자자 기준으로는, 좀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좀 조심하시는 분들이 많고 돌다리 두드려서 건너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이렇게 큰 나라의 거의 국가 경제에 준하는 수준의 기업들이 움직일 때, 지금 뭐 애플, 구글, 아마존, 삼성 할 거 없이, 뭐 LG, 우리나라도 LG, 한화, 뭐 두산 할 거 없이 다 움직이잖아요. 이런 시기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타이밍적으로도 좋은 타이밍을 알려줄 때 우리가 같이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래기술 전담 조직 통해서 먹거리 준비한다. 삼성전자는 M&A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 사업부나 이런 조직을 새로 세웁니다. 과거에 하만을 인수했던 그 시기에도 그 당시 전장사업부를 세우면서 앞으로 전장사업 키우겠다 하면서 하만 인수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힌트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그래서 대형 M&A 올해 기획할 것 같고, 벤처 투자 기준으로는 260여 개 회사 투자했고, 투자한 산업들이 거의 다 뭐 미래 산업이랑 또 연관되고 삼성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벤처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고, 다시 이제 대형 M&A를 들고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도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작년 기사입니다. 작년에 첫 투자가 로봇이었죠. 그 당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00억 투자하면서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았어요. 이 로봇 산업은요, 앞으로 신산업과의 연계성을 계속해서 가져가려는 삼성의 모습인데, 앞으로 무인 공장까지 삼성이 발판을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50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뭐 당시에 뭐 상한가도 많이 가져갔었고, 현재 2대 주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추가 투자를 해가지고 1대 주주로 밀어붙인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총이 3조 정도 수준이겠지만 두산 로보틱스에 10조도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대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거 여러분들 시그널들을 잘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작년에 500% 상승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연봉입니다. 시가 대비해서 고가가 600%까지 올랐다라는 거고, 이렇게 단일 제휴 하나만으로도 1년에 600%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업, 이 현재 흐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또 이렇게 뭐 같은 결에 있는 투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의 로봇은 결국 앞으로 무인 반도체 공장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무인 반도체 공장이라면 누가 가서 일을 합니까? 로봇이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 알맹이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줘서 얘네가 놀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앞으로 생산 인구들이 줄어드는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대비한다라는 거고, 당장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드는 건 아니겠지만
미래 흐름이 보이죠. 2, 30년 뒤에 흐름이 보이고 있고 결국에서 또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게 인건비라는 부분, 컨트롤이 어려운 부분이 인건비라는 부분이 또 정책적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흐름들은 뭐 현대 할 거 없이 LG 할 거 없이 대기업들이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을 참고해가지고 현재 이 무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진출해 가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들은 이제 로봇이 AI와 결합되면서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결 맞으면서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될 때 훨씬 더 스마트하게 가기 위해서는 AI가 필수적인데 AI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서 일해줄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한데 로봇 뭐 디지털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뭐 6G 얘기도 있죠. 왜냐면 AI와 로봇의 데이터들을 처리해주기 위해서는 또 이 통신 인프라망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게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전부 다 통틀어서 움직이는 거고 현재 CES에서도 올 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IT전자통신 쪽 사업들이 들어와서 CES에서 가전 행사하고 뭐 이랬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뷰티 업계도 들어오고 자동차 업계도 들어와서 이제 자동차도 엄청난 큰 어떤 그 전기전자 통신 업종 그 행사에서도 지금 굉장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든 산업들은 통합된다라는 거고 그 산업들의 장점들을 잘 결합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결국에 미래 전도 유망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력량들 통계청 인구 조사에서 2021년 기준이긴 하지만은 이제 줄어든다라는 것이고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흐름들 뭐 지금은 급격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10년만 흐름이 나왔을 때 한 60% 아래로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무인 공장은 여러분들 불가피한 미래, 이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미래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CES에서도 투자를 강조했었는데 삼성이요. LG전자도 역시나 M&A 이런 부분들 많이 강조하고 미래 투자에 대해서 강조했고 10조 원이나 하겠다. 올해는 한두 개 M&A까지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LG전자 역시나 현재 삼성전자에 못지않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10조 원까지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무조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보다 더 크게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조라고 한다면은 거의 한 시장 자체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올해를 기반으로 엑셀러레이팅 하겠다. 가속 페달 밟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뭐 투자가 어렵니 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 LG전자, 삼성전자 이게 뭐 벤처 투자하고 기업 M&A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주식과 부동산 투자와 뭐 이런 것들에 전혀 무관한 게 아니에요. 모든 투자는 같은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고 시기에 따라서 선행지표처럼 움직이는 투자 상품도 있고 후행지표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대기업들이 움직일 땐 여러분들도 투자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들 투자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G전자 이렇게 신규 투자, 연구개발 비용 그리고 어느 쪽으로 탈탄소와 서비스와 디지털화 결국에 이게 뭐예요? 이것도 역시나 스마트 팩토리와 준하는 내용들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했을 때 당연히 탄소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서비스 부분에서 무인 서비스와 디지털라이제이션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LG전자도 역시나 이런 기조를 맞춰 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LG전자도 로봇 솔루션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이 로봇 솔루션을 확대해서 이제 B2B 핵심 사업으로 키운다라고 하는데 이제 로봇을 계속 키우다 보면은 결국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플레이스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플레이스들은 뭐다? 바로 스마트 팩토리가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LG도 이런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동화 디지털화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발빠르게 대응 중인 그런 계열사들이 가장 LG에서 잘 나가는 딱 3개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LG 엔솔,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인데 가장 LG에서 핵심 계열사 3개 먼저 이거 하겠다 뭐예요? 이게 가장 미래 전도 유망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가장 돈이 되는 비즈니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또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바로 디지털라이제이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LG CNS에 현재 견인을 하고 있고 지원을 받아서 핵심 계열사들이
도움을 받아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거고요. 이 팩토발은 뭐냐? 공장과 가치가 합성된다. 공장은 과거에 뭐였어요? 그냥 플레이스에다가 기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만들 수 있는 어떤 컨베이어 벨트 스타일의 그런 공장들은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고,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 지금 좀 약간 결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현대 이야기 들려드리면 현재 싱가포르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하나의 모듈 형태로 차량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로봇팔 두 개가 이 모듈 안에서 차를 완성품으로 딱 찍어내요. 과거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쭉 한 바퀴를 다 돌아야지만 완성차가 나왔던 건 다르게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 로봇팔 두 개가 이런 모듈들이 막 50개씩 있는데 이걸 혼자서 막 관리하고, 그러니까 거의 무인화된 스마트 팩토리를 현대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대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 CNS가 미국의 하니웰이라는 기업과 동맹을 잡고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데, 이 하니웰이라는 기업이 공장 자동화에서는 상당히 글로벌 회사로서 선도적인 기업이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대기업들이 무인 공장을 열심히 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맥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무인 공장 추진 소식에 과거에 한 번 더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고요. 앞으로 또 로봇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해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스맥입니다. 내용 조금 더 보면은요. 과거 2022년 정도의 그 내용일 거예요. 그 당시 그 TF를 먼저 구성을 했었다라는 것이고, 2030년 주요 글로벌 생산 모두 다 무인화 하겠다는 건 거의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한다라는 거고, 생산 공정도 100% 자동화 기계로 만든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생산성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그거를 지금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라는 거 아까 1년간 말씀드렸고, 연구개발 중심으로만 운영해서 생산은 뭐다?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가 다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스맥인데, 스맥은 지능형 로봇, 그 지능형 공작기계, 지능형 생산 시스템, 뭐 이런 물류,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추진을 하고 있고, 기존에는 공작기계와 관련 부품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여기도 4차 산업에 맞는 그런 업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근데 스맥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삼성중공업 공작기계 사업부를 모태로 나왔고, 삼성의 레퍼런스가 이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세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1년 기사인데요. 당시에 M&A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부각받았던 기업이 스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대해 보겠다 하면은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미 삼성과 그 레퍼런스가 굉장히 높다. 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개편이 먼저 들어간다라고 했죠. 삼성에서 이미 로봇 사업팀을 2021년에 발족을 했어요. 그 뒤에 로봇 사업이 이렇게 개화가 되고 계속 성숙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이미 과거에도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 스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맥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M2I고요. 2030년 무인공장 TF 설립하면서 스마트 팩토리 핵심 장비를 이미 국내 1위로 보유하고 있어서 부각받은 기업이 바로 M2I입니다. M2I도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 무인공장 TF 구성했을 때 이제 100% 자동화기에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입 부담이 크지 않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주요 전진기지 모두 다 스마트 팩토리화 시킨다라는 게 목표이고, 현재 M2I가 스마트 팩토리 구축 솔루션 핵심 장비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와 중앙 제어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서 이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M2I가 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이 분야 1위이고 이 분야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신산업에서 이미 레퍼런스를 확보한 1위 기업이다. 삼성전자 무인공장의 수혜를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LG도 무인공장 계속 한다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M2I가 LG의 핵심 계열사인 LG 엔솔의 전공정 관리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당시 수요 예측 1경이 넘는 역대급 IFP 하면서 엄청나게 상승 보여줬었죠. 그 당시 M2
M2I가 LG엔솔의 조립 공정 관리 장비에 HMI 본인의 주력 그 솔루션을 공급했던 이력들을 부각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와 삼성의 레퍼런스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을 찾으신다면 M2I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맥 차트고요. 연봉 갖고 왔습니다. 2009년에 상장해서 현재는 이제 많은 또 하락세를 딛고 나서 작년에 또 크게 한번 윗꼬리로 기존의 이식 물량 한번 싹 털었던 모습 보이고 이제 올해부터 다시 한번 좋은 흐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눌림목이 너무나도 오랜 기간 형성이 되었고 이제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기대해봐도 좋을 만한 자리이고요. 월봉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바닥권은 충분히 다졌고 윗꼬리에서 이제 매물 확실히 소화를 했고 다시 한번 거래량 빠지면서도 주가가 오른다.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도 오를 확률이 높겠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 주봉도 탄력받기 좋은 자리까지 위치했고 일봉으로 보시면 현재 수급이 크게 들어왔던 자리들에서 다시 바닥 따지면서 정배열을 전환하려는 그런 시세 초입 구간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삼성과의 레퍼런스가 이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모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가장 높은 후보군에 두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고요. M2I는요 시총 1000억대 종목이고요. 굉장히 유통 물량도 얼마 되지 않아서 시세적인 탄력을 뭐 지금 현재 차트가 많이 죽어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바닥 다져서 밸류적인 메리트까지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1000억짜리 종목인데 실적 한번 보시면요 연간에 영업이익 100억 찍어내는 종목이에요. 근데 매출 보세요. 매출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영업이익률이 미친 듯이 높다. 20% 30% 나오는 고부가가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최근에 그 시장 경제 변동성에도 큰 타격 없이 꾸준하게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이고 100억인데 현재 시총 1300억 영업이익률 20% 멀티플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기존의 고점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트라이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LG와 삼성의 동시 레퍼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 다 현재 이 분야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투자하겠다는 내용 밝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고점 라인인 1차 목표가 40% 잡고 대응할 만한 종목 아닐까 생각이 들고 상승 다이버전스 계속 나오려고 하죠. 바닥권 탈피하려는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재무도 우량하니까 바닥권에서 모아가신다면 좋은 결과 기대되는 종목이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돈되는 주식TV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돈되는 주식TV는요 주식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 마감을 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실시간 정보들을 계속해서 이런 유망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공부를 계속하고 시장의 장중 계속 보다 보니까 최신 트렌드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바닥권 저점에서 매수하신다면 안전하게 매수하실 수 있고 수익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워낙 좋은 수익들 나고 있고 엄청나게 오랜 기간 운영해 온 방이에요. 그래서 거의 매달 상승장 하락장 할 거 없이 잘 공략해서 스마트하게 공략한 마치 스마트 팩토리 같은 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공간에서 같이 스터디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링크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런 좋은 방을 여러분 또 돈 받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는데 평생 무료로 운행되는 100% 무료 방이고요. 돈 되는 주식 TV 구독자분들만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링크 들어오시고 구독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되는 주식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